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2년 7월 25일 이슈 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 진행할게요. 제가 또 오후에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미리 좀 찍어 놓고요. 사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혹시 뭐 전주 사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전주 어디죠? 전주 시청 들어가 보시면 검색하면 나올 텐데, 제가 전주 시청에서 7시에 전주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좀 강연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면 좋겠고, 거기서 좀 제가 진짜 준비 엄청 했습니다. 이번 자료 만드느라고.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제 채널이 오픈이 되잖아요. 물론 이제 회사 채널이죠. 회사 채널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제 이름 달고 이제 오픈을 하는 건데, 거기서는 이제 두 가지를 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매일 이런 뭐 정보라든가 리포트 뭐 이런 뭐 내용들 뭐 이런 것들 전달해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육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컨텐츠예요. 하나는 교육은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알려드리고 싶은 뭐 내용이라든가 책, 뭐 어떤 책을, 주로 책도 좀 많이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는 좀 랜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빨리 시작할게요. 오늘 코스모화학이 있고요, 삼성전자 있고, 현대모비스, 기아, 셀트리온 헬스케어, LG화학, 엠로, 그 다음에 네오위즈,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OLED 쪽입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그리고 조선, 그리고 이제 시황 관련된 얘기고요. 건설 이쪽이고, 요런 내용 위주로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코스모학 얘기가 요즘에 계속 나오는데, 특히 요즘에 KB증권에서 보고서를 계속 쓰더라고요. 폐배터리. 근데 저는 지금 쫓아가는 건 사실 반대입니다. 지금 항상 그렇지만 아무리 좋아도 오르는 거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 제가 리포트를 보고 이런 아니 괜찮습니다 얘기는 하지만 그게 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시면 안 되고 분석을 하시고 적절한 가격에, 지금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싸진 않아요. 지금 살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근데 공부는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걸 미리 공부를 하냐면요, 언젠간 급락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빠져요. 왜냐면 사이클을 타니까. 그때 투자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공부를 미리 해놔야 그럴 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지, 지금 사라고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쫓아갈 이유는 없어요. 근데 공부는 꼭 해놓으시고, 코스모학이 국내에서 이제 성일하이텍도 있지만 상장된 기업 중에서는 이제 가장 폐배터리에서는 좀 연관고리가 깊고요. 이산화티타늄을 만드는데, 이게 플라스틱, 도로고, 우리 뭐 이산화티타늄이라는 뭐 여러 가지 재료로 좀 많이 쓰이긴 합니다. 무기화합물이고 국내 대표 기업인데, 이게 수익성이 꽤 좋은 편은 아니에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면서 최근에.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이산화티타늄도 고부가 가치용으로 좀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수익성은 좀 개선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용 제품은 뭐 섬유 전자재료용으로 쓰이는데, 이건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중이 지금 30%인데 이걸 70%까지 올리겠다, 그런 내용이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폐배터리 사업인데, 이게 작년 4분기부터 이미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파일럿 라인 시험 가동이에요. 아직은 대규모 양상은 아니고. 그리고 이 회사는 양극재 원재료도 만듭니다. 황산, 코발트, 이거를 코스모 신소재 납품까지 해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좀 특화된 그런 업체고, 올해 6월에 이제 탄산 리튬 설비 투자를 추가로 발표했고, 내년 9월에 이제 공장이 완공되면 2,500억 추가 매출 발생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리스크 요인은 뭐냐면,
경쟁사들이 지금 투자가 늘어나요. 거기다가 미상환 전환사채가 있어요. 150억. 56만 주가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차라리 저런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럴 때는 오히려 투자해볼 만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건 염두를 해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될 기업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KB의 김동원 연구원님이 자료를 쓰셨고, 미국 반도체 지원법이 아마 이번 주에 통과될 것 같고요. 통과가 된다면 삼성전자한테 좀 호재인 게 보조금을 받아요. 공장 지을 때. 어차피 미국에 공장 짓기로 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뉴스가 나왔는데 250조 투자해서 텍사스에 11개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미국에 짓겠다는 거죠. 한국에도 있지만 이제 미국에. 왜?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의 행보를 보면 미국 쪽에 좀 집중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미국 고객사를 잡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는 좋아요. 반등하고 있고 업황은 안 좋지만 주가가 이제 6개월 선행하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부터 좋을 걸로 많이들 보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주가는 좀 미리 선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19년 같은 이제 경착륙 업황이 크게 악화되는 그런 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엄청 싼 건 사실인데, 다만 이제 또 7만 원에 근접하면 싸다고 할 수는 없겠죠. 지금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그래서 싼 가격대에서는 접근은 괜찮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고, 예전에 하이투자의 이제 송명석 연구원님도 업황은 안 좋은데 밸류 매력이 있다. 이렇게 한번 언급은 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32만원 유지했고요. 이거는 실적은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일회성이 잡혀서 일회성 제거하면 실적 괜찮았어요. 그리고 지금 지배구조니 사업구조니 완성차보다 매력이 떨어지니 그걸 고민하지 말자. 이 가격에서 왜 고민을 하냐 이거예요. 김진우 연구원님 얘기는 그건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른 다음에 고민하자. 그러니까 지금은 싸니까 여전히 괜찮다. 그거 놀리고, 유지영 연구원님은 목표 주가를 일단 올렸습니다. 오늘 장문수 연구원님도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현대모비스 목표 주가가 좀 올라갔고, 중국이 좀 안 좋았지만 어쨌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하반기에 전동화 부품 있죠. 이 GMP 플랫폼, 그 배터리 이제 팩 같은 거죠. 요거를 이제 밑에 스케이트보드처럼 깔아서 배터리를 장착한 그 플랫폼이에요. 한마디로 전기차 플랫폼. 그러니까 현대 기아의 이제 전기차에 그게 들어가죠. 근데 이게 다른 회사에도 수주를 좀 따내야 된다는 거예요. 현기차에만 납품하지 말고 예를 들면 GM, 포드, 폭스바겐, 도요다 이런 데도 납품을 하면 좋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자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런 게 있으면 확실히 주가는 더 많이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좀 지켜보자는 의견이고요. 기아도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기아는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피크아웃 우려가 있는데 이번 실적으로 해소됐고, 비용 줄고 SUV 많이 팔았고 전기차 잘 팔고 환율도 급등했고, 예. 근데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전기차가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PER 5.1배 여전히 싸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은 역성장인데 기대보단 좋대요. 그리고 일단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 좋아질 것 같고, 근데 내년이 기대돼요. 내년에 이런 스텔라라, 휴미라, 아바스틴, 아일리아 같은 블록버스터급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복제약이죠. 이 바이오 신약을 복제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제품들이 내년에 대거 출시가 돼요. 미국에. 이게 이제 근데 이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출시되는데 잘 팔릴지 안 팔릴지는 애널리스트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럼 미국에 들어가 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감은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아마 이 기대감을 오르겠죠. 주가는. 그게 현실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폭락하는 거예요. 그걸 꼭 생각을 하세요. 무조건 좋아집니다, 무조건 나빠집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괜찮아요. 주가도 나쁠 게 있겠습니까? 우상향하겠죠. 다만 내년에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못 미치면 주가 부러져 버립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아무튼 내년 요 제품들의 성과를 기대해보자. 좀 잘 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은 메리츠의 노후 연구원님이 2차전지 소재의 왕이 된다. 목표 주가 살짝 낮췄는데 그래도 95만 원이나 돼요.
되게 높게 잡고 계시고 2분기 실적 괜찮고요. 특히 양극재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분리막도 하고 CNT 도전제, 바인더, 접착제 이게 다 2차 전지 소재인데 한마디로 LG그룹은 좀 내재화를 하려는 것 같아요. LG화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해가지고 내재화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재화의 최대 수혜주는 누구죠? LG화학이죠. 예. 그래서 LG화학은 물론 석유화학이나 이런 좀 아직은 좀 이쪽은 안 좋으니까 할인을 좀 받겠지만 LG엔솔의 지분도 있고 양극재 사업도 좀 잘하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과가 나올진 두고 봐야 되겠지만 LG엔솔이 성장하면 LG화학도 같이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엠노는 한국 IR 협의회가 있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 이 사이트랑 친하게 지내서 예전에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 한국 IR 협의회 여기 들어가시면 IR 일정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 설명 같은데 시간 되시면 가세요. 전화하셔가지고 이런데 예, 뭐 지난주에 보니까 성광밴드도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는데 물론 개인 투자분들 초청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회사의 정책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기업에 전화해서 나도 갈 수 있냐 물어보시면 돼요. 뭐 밑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데 내가 원하는 기업들 여기 직접 IR 가서 들으면 또 달라요. 그래서 거기 IR 담당자하고도 친하게 지내시는 것도 좋고 직접 얼굴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IR 정보센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많아요. 보고서 많고 내가 원하는 기업들 뭐 잘 안 쓰는 기업들 있죠. 이렇게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여기는 많고 IR 자료 되게 많아요. 기업에서 쓴 이런 또 나이스 DNB에서 쓴 기업 분석 자료 이런 거는 객관적으로 쓰죠.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 그래서 더 네이처홀딩스 궁금하면 이거 딱 눌러서 보시면 되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IR 정보센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기업 설명의 자료도 있어요. 여기 포스코 ICT 이런 거 이제 기업들 카인드 뭐 IR 자료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검색해도 되고요. 이 정보 참고예요. 또 유튜브 채널도 있더라고요. 여기 직접 또 애널리스트들 초청해가지고 방송도 해요. 여기 보시면 구독자가 왜 이렇게 적죠? 네, 여기 이런 식으로 안녕하십니까. 한국거래소 산하의 한국 IR 협의회에서 김경민 애널리스트로 연구원님 보이시죠? 근무하고 있는 김경민입니다. 김경민 연구원님 하반기 여기가 반도체 계시더라고요. 산업 전망에 이것도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봐주시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움이 제목은 많이 번지 되실 거예요. 점프 그리고 패러글라이딩으로 되어 이런 있는데요. 방송도 좀 고민을 보시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최근에 아무튼 반도체 업종 저는 주가가 안 여기서 좋다 자료도 보니까 저도 많이 보는 정말 편이라서 그리고 업황 자체가 하나 더 확 안 있는 게 좋아지는 기업 리서치 것인지 센터라고 다 아니면 모르잖아요. 천천히 안 좋아지는 것인지 여기에 다들 오늘 궁금하신 것 김경민 같아요. 연구원이 그래서 쓴 저희가 엠노 이것을 이제 확 안 설명해 좋아지는 줄 것은 거예요. 번지 레오파 점프 뭐 이런 그리고 것도 다 나오니까 천천히 유영하는 이런 거 보고 느낌은 공부하면 패러글라이딩이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저희의 엉뚱하게 현재 뭐 결론은 다른 데서 패러글라이딩 공부하지 마시고 상태다라고 저희 생각을 일이온하고 하고 있습니다. IR 그러면 이런 오늘 데서 어떤 내용을 공부하시면 말씀드릴지 하나하나 됩니다. 말씀을 기업 드려보겠습니다. 분석을 우선 최근에 그러니까 이거죠. 반도체 하나라도 업종의 제대로 주가와 투자 하시는 심리가 게 상당히 좋아요. 둔화되어 그러니까 있는데요. 저는 지난 제가 1년 동안 방송도 어떤 일이 하고 있었는지 많은 말씀을 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드리겠습니다. 되니까 저는 뭐 그리고 이것도 봐야 저희가 되고 저것도 저희 많이 봐야 업종이 되고 좀 매크로도 봐야 지금 되고 둔화됐다라는 근데 것을 굳이 느낄 수 여러분들이 있는 지표가 그렇게까지 여러 할 가지가 필요는 있어요. 없고 기본적인 건 주가를 아는데요. 보실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실적을 보실 수도 이해하려면은 있고 기본기가 수출 지표를 다져져야 보실 수도 되니까 있는데요. 정보도 가장 봐야 그 되고 투자자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죠? 데이터는 수출 사업 보고서 지표입니다. 보는 그래서 것도 제가 익혀야 한국 되지만 반도체 수출 그게 어느 정도 지표가 되신 어떤 분들은 상황인지 말씀을 종목을 드리고요. 압축하셔가지고 더불어서 관심 반도체 있는 거 수출 위주로 비중이 한국보다 그걸 훨씬 높은 정확하게 대만의 반도체 심도 수출 있게. 지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 드리겠습니다. 개를 넓게 할 필요는 참고로 없고요. 대만은 그러니까 제가 뭐 전자부품 오늘 수출을 10개 저희가 쉽게 찾아볼 수 소개해드리면 그 있는데 중에 딱 한두 개만 전자부품 여러분이 수출의 아, 90%가 나는 요거에 한번 반도체 공부해보겠다 이렇게 수출이다라고 하셔야지 뭐 이렇게 10개 다 기억해 할 필요 주시면 없어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죠? 예. 그리고 굳이 대만 그럴 수출 필요는 지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 IR 협의에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오늘 엠노가 나왔는데 그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공급망을 관리해 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요. 요즘에 재고 관리라든가 이런 거 기업들이 하기 어렵잖아요. 뭐 지난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공급 부족.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진단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는. 그래서 삼성, LG, 포스코 이런 데서 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많아요. 엠노가 이런 회사들에 다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엠노 거 쓰는 거죠. 그래서 연간 매출 규모가 이렇게 대폭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병목 현상이 좀 심화되면서 공급망 관리 중요성이 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이렇게 크게 늘어났어요. 무려 240%. 근데 이게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6.2억이니까 뭐 너무 이거에 큰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다만 올해 전체적으로는 98억 원까지는 이익을 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작년보다는 크게 이익이 증가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야놀자, 우아한 형제들, NC소프트, 하이브, 에코프로 BM에도 이거를 또 공급망을 한 것 같아요. 이 IR 협의의 자료가 좋은 게 되게 자세히 써주세요. 기업을 공부하기 너무 좋아요. 이런 자료들. 그리고 패키지용 소프트웨어 공급사 중에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를 하는 엠노와, 근데 밸류에이션이 중요한데 싸진 않아요. PER이 25배나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데,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회사들이 많잖아요. 전 세계에. 오라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미국의 오라클, 독일의 삽. 이 회사들이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인데, 이 회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납품을 많이 해요. 기업들이 그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깔아가지고 뭐 회사의 인적 자원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예, 공급망 관리 이런 걸 다 하는데, 오라클, 셉도 이런 걸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일즈포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미국 기업인데 CRM,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 우리 회사에도 저 CRM 쓰거든요. 근데 이제 세일즈포스가 여기서는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오라클에서 이제 나온 거죠. 나와서 이 CRM에만 특화된. 그러니까 저 뭐냐면 오라클하고 셉은 토탈 솔루션이에요. 이거저거 다 해요.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밸류가 낮아요. 너무 많이 하니까. 근데 세일즈포스는 저거 하나만 해요. CRM, 고객 관리. 예. 그래서 세일즈포스는 PER이 높습니다. 되게. 예. 그러니까 엠노도 높다는 얘기가 뭐냐면, 저 소프트웨어 중에 엠노는 공급망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받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순수 업체들이, 하나만 집중하는 업체들이 여러 개를 다양하게 하는 업체보다는 좀 비싸게 받는다. 그래서 엠노가 좀 높은 밸류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엠노가 더존비지온하고도 약간 이제 경쟁 관계죠. 더존비지온은 전사적 자원 관리 이제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는데 비슷해요. PER은. 네, 엠노가 좀 더 높게 받죠. 왜냐하면 더존은 좀 더 다양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 더존은 ERP에서는 국내 1위고, 그 다음에 엠노는 공급망 관리. ERP는 전사적 자원 관리예요. 회사에서 이제 그 인적 자원 관리할 때, 뭐 아니면 뭐 다양한.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공급사 1위고. 근데 이제 국내 업체들이요, 저 유명한 오라클이나 셉을 물론 쓰지만 한국 토종 기업들을 쓰는 이유 중에 또 하나도 그 언어 장벽 때문에 그렇대요. 언어. 한글로 돼 있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물론 영어를 번역해서 주겠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또 AS도 좋고 그러겠죠. 그죠? 훨씬 낫죠. 그래서 좀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아무튼 엠노는 비쌉니다. 싸진 않지만 그만큼 비싼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2022년에 이어서, 그러니까 실적만 이제 좋아지면 밸류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확인할 건 굉장히 매력적인데 실적이 좋아지는지만 확인해. 그래서 절대 급하게 하지 마세요. 지금은 싸지 않아요. 싸지는 구간이 언젠가 오겠죠. 그래서 이런 걸 공부해 놓고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올라가면 절대 사면 안 되죠. 왜? 더 비싸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를 때 계속 쫓아가 버려요. 근데 진짜 또 가요. 오, 이것 봐라, 가네. 수익이 나요. 더 올라가요. 아, 더 살 걸. 그러다 꼭지에 또 사요. 작년에 많이 경험해 보시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올라가면 그냥 포기. 관심 종목이 넣어놓고 공부만 하세요. 회사에 전화도 해보시고 IR 있으면 또 가보고. 예, 주식 투자해서 뭐 쉽게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반드시 기회는 와요. 그리고 신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살려고 했던 기업이요, 날라간 경우 많죠. 근데 결국 오는 경우 많이 보셨죠. 결국 와요. 네. 그때 내가 공부가 돼 있으면 과감하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큰 수익 내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계속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오이즈는 내년에 피해 거시시라고 기억나시죠? 요거 내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투자하실 필요는 없고, 내년 초에 나오니까 올해 3분기 실적 이런 걸 체크하면서, 근데 만약에 주가가 뭐 급락한다면 또 기회가 되겠지만,
내년 초가 모멘텀이니까 올해 가을부터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라도 주가가 뭐 갑자기 무너지거나 빠지면 뭐 그건 좀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산업 보고서로는 OLED 침투가 시작됐대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지금 좋아지고는 있지만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 라인을 OLED로 전환한대요. 이게 TV용이 아니고 태블릿 PC랑 노트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LG는 그런 투자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OLED IT 수혜죠. 뭐 저는 뭐 이런 강력 매수 좋아하지 않는데 아무튼 김현수 연구원님은 좀 그렇게 쓰셨고요. 왜 그러냐면 이 시장 규모가 IT 패널 시장 규모가 3.7억대 정도 된대요. 총 뭐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다 합쳐서. 그 IT 패널 시장이 노트북하고 태블릿 합쳐서 이거 두 개 합쳐서 한 3.7억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다 OLED로 바뀌진 않잖아요. 저 3.7억대 중에서 그 20% 정도만 바뀐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앞으로. 물론 2년은 걸려요. 2년 정도는 지나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IT 패널도 저는 결국엔 다 바뀔 거라고 보는 게 그 스마트폰도 LCD에서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바뀐다면 7,400만 대 정도가 이제 그 시장이 형성된대요. 근데 7,400만 대면 면적으로 따지면 노트북과 태블릿은 스마트폰의 5배 정도 돼요. 평균. 그럼 거기다 5 곱해보세요. 3.7억대 시장이에요. 3.7억대면 1년에 스마트폰이 아마 13억대 정도 시장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 한 3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절대 적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삼성전자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보다 30% 많고 아이폰보다 연간 80% 이상 크대요. 그러니까 저게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유니버셜 디스플레이 CEO가 이제 미국의 유명한 그 발광 소재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올레드 웨이브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올레드 시장이 스마트폰에서 TV, 이제 IT 패널로 확산된다. 요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열리면 누가 돈 벌겠어요? 요 재료 업체들이 벌죠. 특히 덕산 네오록스 같은 거. 그죠? 중소형에서는 덕산 네오록스가 좋아요. 그래서 안 좋지만 제가 덕산 네오록스도 계속 좀 들고 가보셔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거대한 수요 산업이 있잖아요. 언젠간 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업을 물려 있는데 수요 산업이 있어요. 뭐 그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1년, 2년.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걸 왜 공부하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그 거대한 수요 산업에 속해 있냐. 근데 OLED가 저렇게 앞으로 된다면 덕산 네오록스의 매출은 앞으로 무조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아니더라도. 2년 안에는. 그리고 그 중간중간 또 반등도 할 거고. 근데 그걸 본다면 두려워할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유를 계속 하시면 좋겠고 2차 전지 쪽은 LG엔솔이 어쨌든 투자를 계속 하는 것 같고요. 이번에 앨런 재무장관도 왔다 갔고 에코프로 BM도 포드랑 SK온과 아마 공동 계약을 체결한 것 같고요. 조지아주는 현대차에 2조 원 인센티브 준다고 합니다. 7조 원 규모 전기차 공장 건설 승인. 근데 이 주가가 좀 빠졌던 이유는 BBB 법안에 전기차 보조금 들어가 있는데 이게 조 맨치는 때문에 지금 반대 때문에 늦어져요. 그래서 조금 그게 리스크지만 언젠간 통과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잘 보자 그런 내용이고 다울투자증권의 최강식 연구원님은 이게 조선입니다. 조선 쪽이 10년 이상 간다. 교체 사이클이. 그래서 런던에서 미팅을 하신 것 같은데 탱커 시황 회복이 좀 가능하다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테이너선은요 지난해부터 발주가 많아서 꺾이고 이제는 좀 탱커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환경 규제 들어가요. 그래서 교체 사이클. 옛날 20년 전에 만든 배들이 이제 교체를 하는데 LNG 연료를 쓰는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돼요. 의무적으로. 왜? 규제 들어갑니다. 그 C2라는 규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A, B, C, D 이 5등급으로 나눠요. 선박을. 그래서 D등급 연속 3번 연속, 2등급 1번. 그러니까 등급을 D자를 3번 맞거나 맨 꼴찌인 2자 맞잖아요. 운행 증지입니다. 그 선주는요 배 운항을 못해요. 엄청난 페널티예요. 그래서 만약에 D를 3번 맞았어요. 그러면
뭘 써야 돼요. 반성문을.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해야 돼요. 통과되면 배를 운항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바꾸려면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대가 있잖아요. 해운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선박의 집단을 선대라고 하는데 이 선대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 친환경 선박 쪽으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게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강력하냐면 내년에 그 중고 선박까지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2013년보다 이제 탄소 배출을 2013년 기준보다 줄여야 돼요. 그때 당시보다. 그러니까 참 선주들도 이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근데 LNG 선박이 가장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이제 이쪽을 좀 공부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빅사이클은 맞는데 다만 아직은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적자고 뭐 조선사들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조선사에서는 현대중공업 그룹 있죠. 뭐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 현대미포 이 3사로만 하시는 게 좋고 확실히 재무가 좋으니까 조선사가 좀 그러면은 기자재 뭐 있죠. HSD 엔진, 한국카본, 뭐 성광밴드 요런 회사들로 좀 압축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영증권의 이제 박수현 연구원님이 이번 주 7월 FMC 회의를 앞두고 이제 인플레 고점론이 이제 힘을 얻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뭐 물가가 조금씩 꺾이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0.75%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80%나 돼요. 그래서 달러도 좀 최근에 진정됐고 경기 침체 우려는 여전히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 우려감도 선반영됐고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건 미국 경기가 침체를 보일수록 시장은 좋아질 거예요. 왜냐 금리 인하 시기가 빨라져요. 그래서 오늘 뉴스 보니까 뭐 내년 2분기에 빠르면 금리 인하할 수도 있대요. 참 어이없죠. 금리를 이렇게 세게 올리는데 벌써 금리 인하 얘기 나오고 그만큼 글로벌 경기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보니까 내년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게 이제 1970년대랑 지금이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국제유가가 하염없이 높았는데 지금 유가까지 꺾여버리니까. 그래서 침체를 막기 위해서 연준도 근데 저는 연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물가만 잡으면 안 되고 물가는 자연스럽게 안정화될 거예요. 그 뒤에 따라오는 침체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너무 세게 올리는 것만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올해 9월까지는 올려요. 세게. 그리고 올해 이제 연말부터는 좀 금리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제 그런 내용도 있고 미국의 신용융자 잔액도 좀 한 달 동안 9%나 감소를 했대요. 우리 돈 70조에 해당하는 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건 좀 당연히 뭐 당하신 분들한테는 마음이 아프겠지만 시장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거죠. 그리고 미국도 신용융자율이요 8에서 9%나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금리가 세니까 청산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융자가 미국도 감소했다. 이거는 미국 증시에도 긍정적이다. 그리고 오일뱅크 상장 안 된 거는 저는 저거 안 된 거 보고 좀 호재라고 해서 작년하고 완전 다른 게요. 작년에는 웬만한 기업이 다 상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오르다 다 빠져버렸죠. 공급 때문에. 근데 올해는요. 현대엔지니어링, SK실더스, 현대오일뱅크 대여급이 다 상장 처리해버렸어요. 그 마켓컬리 뭐 이런 회사들도 상장하려고 하는데 몸값이 확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호재예요. 증시에는 호재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게 한 10조 정도 되는 회사거든요. 들어오면 또 피곤해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HD 현대 주주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뉴스죠.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급락해요. 왜? 라이온하트 상장한다고 자회사.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회사 상장하는 거는 안 좋고 그죠? 물론 이제 미리 빠졌기 때문에 크게는 안 빠지는데 HD 현대는 정유사 오일뱅크가 상장하는 거는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상장 안 하니까 올라가 버리죠. 오히려 그때 상장 뉴스 나오고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보이세요? 유가 빠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게 무섭죠, 사실. 핵심 계열사다 보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도 HD 현대 주가에도 긍정적이다. 요게 그 비트코인 쪽은 저도 잘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쪽에 지식이 좀 약해가지고. 아무튼 이런 걸 종합해봤을 때 대바닥은 좀 친 것 같다. 아니 대바닥을 쳤다는 징후는 아닌데 이건
아니에요. 대바닥은 아니지만 뭔가 이제 시장을 괴롭혔던 이슈가 지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하지 말고 과도한 비관론 이후 전개되는 자율 반동도 얼마든지 강할 수 있다. 그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저도 매번 뭐 매크로 경기 어떤지를 체크해 드렸는데 이게 변곡점을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산업하고 기업에 집중하세요. 네, 너무 막 이제 이런 뭐 매크로적인 거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장도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지금 저기 서점가 가보세요. 나온 책들의 옛날에 주식책하고 지금 주식책이 달라요. 지금은 어떤 책들이 인기가 많죠? 인플레, 그죠? 뭐 물가, 그죠? 금리, 그죠? 지금 서점에 가보세요. 막 그런 책들이 많아요. 경제 대전망, 그죠? 인기가 많아요, 그런 게. 예, 그만큼 이제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쪽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죠. 근데 항상 예, 서점에 어떤 트렌드가 있으면 그건 끝물이에요. 항상 그랬어요. 작년에 NFT 기억나시죠? 예, 그런 걸 봐도 이제는 매크로에 집중할 때는 아닌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쪽도 아마 새 정부 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 뭐 다른 거 아니고 요겁니다. 250만 호 알파 주택 공급 로드맵. 예, 아마 조만간 발표할 거예요. 8월 둘째 주에 나옵니다. 그래서 건설주들 좀 잘 버텨보세요. 좀 힘들었지만 여기서 더 나빠질 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해외 수주 확대 추진하겠다. 임기 내에 수주 달성을 위해서 해외 수주 지원해 주겠대요.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가 해외에서 수주 따낼 때 뭐 특히 사우디의 네옴시티라든가 몇 개 있더라고요. 5개. 예, 그거 보시고 뭐 이것도 종합대책 조만간 발표되니까. 그러니까 건설 쪽도 이런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좀 좋을 수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삼성증권의 이문영 연구원이 이제 본인 텔레그램에 올리신 건데, 폭스바겐 CEO가 해임됐대요. 근데 전기차 전략에 집중했던 분인데 해임됐다고 합니다. 근데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마찰이 발생했대요. 그리고 판매도 안 돼요. 우리 한국에 아이오닉은 잘 팔리는데 폭스바겐 ID3, ID4 잘 안 팔립니다. 제가 봐도 별로예요. 뭐 이렇게 이뻐 보이지도 않고 이게 안 팔린대요, 생각보다. 이게 위기예요 지금. 그래서 전기차로도 내연기관차로도 성과가 없으니까 이제 물러난다고 하는데,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전기차 전략을 후퇴할 수밖에 없죠. 또 여기 투자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가뜩이나 천연가스 부족해가지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진퇴양난입니다. 친환경 정책은 해야 되는데 전기는 부족하고 러시아에선 공급 끊어버리고 진짜 딜레마죠 지금 독일이. 독일이 지금 완전히 순환 시대예요. 예,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전기차만 너무 강력하게 추진하다가 독일 경제가 또 무너질 수도 있고, 너무 급하게 바꾸면 독일 경제가 내연기관차 중심이잖아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안 갈 수도 없어요. 그 내용이에요. 예, 근데 지금 내연기관차 안 팔리고요. 전기차로 넘어가는데 고용도 유지해야 되고. 근데 어쨌든 이제 자동차 업체는 전기차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방법은 없어요. 무조건 전기차로 가야 되는데, 독일이 현재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내연기관차를 만약에 지킨다면, BMW CEO도 막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연기관차 해야 된다고. 네, 근데 언젠간 경쟁력이 있죠. 지금 시간이 급해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가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 가고 있어요. 근데 도요타 한참 늦었고 독일마저도 폭스바겐마저도 저러고 있으니까 현대차한테는 기회죠. 이런 거는 현대차한테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독일도 지금 테슬라가 공장 이제 가동 시작했는데, 현대차, 기아도 동유럽에서 전기차 생산 시작했고요. 이제 유럽은 외국산 자동차 회사들의 그 전쟁터가 될 수 있다. 그럼 누가 될까요? 일본 기업은 전기차 지금 안 해요. 테슬라하고 현대차밖에 없어요. 그죠? 테슬라, 현대차 싸움이요. 아니면 르노, 3파전.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좀 유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 OCI 주가가 급락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여기 하나증권의 김경원 연구원이 이거 적어주셨더라고요. 폴리실리콘 가격을 떨어뜨리라는 당국의 개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루머인 것도 같아요. 확실하진 않대요. 근데 아직 딱히 도는 이야기는 없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거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은데,
아직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100% 단언은 못 하는데 폴리 가격에 대해서 하락 압력이 이어지면 OCI한테 안 좋아요. 그래서 급 나가는 거예요. 근데 OCI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를 때는 오히려 조금 제가 조심하자고 했던 게 사이클 산업이에요. 폴리 가격은 결국엔 이제 증설 때문에 저는 좀 꺾인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OCI보다는 좀 하나솔루션이 더 매력 있다고 본 거고. 근데 만약에 저 뉴스가 사실이면 하나솔루션한테는 호재입니다. 왜냐면 이 폴리실리콘을 받아다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완전 두 회사가 뒤집어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저는 태양광 쪽에서는 더 낫다. 여전히 그 의견은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OCI 쪽도 근데 저도 OCI에 대해서 뭐 지금 상황에서 안 됩니다, 됩니다는 몰라요. 모르는데 뭐 답변은 못 드리고, 다만 중국 측에서 저런 루머가 있었다는 거. 근데 루머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좀 뉴스는 기다려 보시되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에 대한 좀 일부 언급이 나왔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서 그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 적지 못했는데 SK 바이오팜이 그 전체 매출액의 15.9% 달하는 그 의약품 공급을 좀 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깜짝 실적 발표했어요. 이건 좀 제가 내일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쫓아가시면 안 돼요.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324억을 예상했는데 500억 나왔어요. 그리고 STI가 그 매출 대비해서 16%짜리 삼성전자에 공급 계약을 맺었고, 삼성카드가 실적이 좋습니다. 예, 기대보다 더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BH도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어요. 뭐 엄청 서프라이즈는 아니고 조금 단 쫓아가지 마시고요. 예. 아무튼 이런 기업들이 실적과 오늘 공시가 있었으니까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시황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장 좋죠. 요즘에 우리나라 시장이 좀 내성이 강해져가지고 막 미국이 빠져도 오르고요. 그죠? 잘 버텨요. 확실히 시장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오늘 외국인들 기관, 요즘에 외국인이 주식 계속 삽니다. 바뀌었죠.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최근에 환율이 좀 안정감을 찾았어요. 물론 환율이 엄청 떨어지는 건 아닌데 보세요. 더는 못 올라가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호재로 작용한다. 유가가 떨어진 것도 긍정적이고. 그래서 좀 분위기 괜찮다고 보시고요. 오늘은 그 외국인들이 사는 것 중에서는 잠깐만요. 예, 오늘 외국인들은 주로 천억 중에서 자동차하고 전기전자를 많이 사요. 오늘 현대차 많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현대모비스 이런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섹터 쪽으로는 오늘 한번 볼까요? 가상화폐 관련주 아마 매각설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오늘 자동차 좋죠. 그래서 오늘 모비스가 급등하고 있고 현대차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임플란트 회사들, 아까 오스템 임플란트가 너무 좋으니까 다 같이 따라가 버리는 거죠. 그랬고 타이어 회사들도 이제 부품 회사죠. 근데 오늘 오랜만에 조금 올라가고요. 음원 음반주, 우주항공 쪽은 이제 수주 기대감. 그리고 백화점주는 이건 뭐 특정 회사가 올라가서 좀 그렇고요. 폴더블4는 8월 10일 날 공개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 같고, 그때 되면 또 빠질 거예요. 아시죠? 그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건설주들은 정부 정책 기대감이 있는데 뭐 아직 세진 않습니다. 근데 8월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 8월 둘째 주에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걸 좀 기대하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삼성전자죠. 그래서 삼전, 하이닉스 둘 다 오늘 좋고, DB하이텍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전보다는 확실히 분위기 좋아졌고, 다만 오늘 빠지는 거는 건설기계 쪽, 또 치료제 관련주 뭐 이런 쪽은 약간 좀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육계 관련주, 화장품, 여행주, 여행주는 지금 원숭이 두창 때문에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 리스크가 일부 있었고, 예. 모바일 솔루션, 태양광 쪽은 OCI랑 지금 하나솔루션이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OCI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안 좋고 폴리 쪽은 안 좋고 태양 전지 쪽은 좋아지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오늘 소부장은 좀 빠지고 있고요. 일부. 예.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죠. 설비 투자 기대감으로 정부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보고서 꼭 좀 아니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은 꼭 참고를 하세요. 거기에 제가 좀 올려놨으니까 그 반도체 전략에 대해서. 조선주도 오늘은 조금 쉬어갑니다. 대우조선해양만 좀 빠지는데 전반적으로는 좀 분위기가 괜찮고요. 이제 파업이 종료됐죠. 근데 뭐 잘못하면 뭐 파산한다, 분리매각한다, 뭐 별의별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쨌든 좀 외부 일정 때문에 좀 일찍 끝내고요. 오늘은 그래도 한 40분 했네요. 일찍 한다고 했는데도. 제가 전달해 드릴 건 전달했고 지금 시간이 1시 반 정도인데 조금 그 2시간 정도 후에 시장 끝나니까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라이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